현재 시간까지 어려운 시장 잘 버티셨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다음 주고요. 다음 주 초, 그리고 다음 주 중, 다음 주 후반까지 다 지금 예측이 조금 불가능합니다. 역시나 불확실성인데 그래도 해소가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품어도 될까요? 이분과 함께 여러 전략 나눠봅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금요일은 어떠세요? 벚꽃이 언제 핍니까? 지금 조금씩 피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희의 계좌의 꽃은 언제 핍니까? 어디 있는지 안 보이긴 하는데 다음 주는 보일까요? 네. 다음 주는 보입니다. 아, 그러세요? 안 되면 제 얼굴에도 오. 꽃을 피워서 오게 웃음꽃. 네. 답답합니다. 예. 시장으로 보면서 그래도 이번 주 잘 버텼어요. 잘 버텨오다가 한 이틀 동안 시장이 급변하면서 또 계좌도 와르르 무너지다 보니까 속 많이 상하실 것 같은데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아래쪽으로도 밀리겠지만 또 상황 바뀌게 되면 위쪽으로도 금방 올라오는 장세가 변동성이 큰 장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은 밀렸다고 하더라도 왜 밀렸느냐라고 봤을 때 오늘 얘기할 수 있는 게 딱 제가 보기엔 그거밖에 없어요. 일단은 배당락. 네. 배당락하고 이제 훅 밀렸다가 거기다 잠깐 다음 주에 무슨 이슈가 많은데 여기 사야겠어? 라고 하다 보니까 매수가 없는 거죠. 그런 쪽에서 좀 처졌던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 요거만 어떻게 좀 태세만 갖춰주게 되면 또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다음 주 공매도 하실 분들 살살 부탁드립니다. 그래 봐야 저희 다 그렇게 하게 되면 공매라는 거니까 살살 꼭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변화도 또 이제 롱 하실 분들 있지 않습니까? 롱숏이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저희 종목들 좀 잘 챙겨주시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분들이 들어야 되니까 영어로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Hello everyone. 네, 잘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기대할 요소가 다음 주에 있다라는 거네요. 오늘은 매도의 이유가 분명했고 매수의 이유가 될 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오늘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마이너스권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어디서 우리는 시장 더 좋아질까? 기회가 더 있을까?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섹터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 화장품주 주목하자라는 부분이네요. 근데 화장품주라고 다 보는 게 아니라 선별적 접근이 중요하다라는 코멘트가 달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렵게 화장품주를 골랐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그래도 화장품주 하게 되면은 저희가 가장 우려부터 큰 걸 보게 되면 지금 수출 나오는 데이터들 괜찮습니다. 2월 달까지 보게 되면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원래 연초가 그렇게 비수기라고 하네요. 왜냐면은 연말에 선물 막 주고, 그러니까 부미식으로도 그렇고 제 크리스마스 때 막 선물 주고 받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런 거 있네 그러면 안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출도 많았고요. 그런 쪽에서 주춤한데 2월 달 수출 실적 보게 되면 작년 2월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인다. 그러면 비수기 때도 이렇게 잘했는데 오래된 기대감이 높아가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역시나 지금 여기저기 일본이나 아니면 또 미국에서 하는 세일 행사들 보게 되면 온라인 세일 행사긴 하겠지만 의외로 국내 업체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려진 인디 브랜드들 역시나 잘하고 있게 되면 기대감이 솔솔 올라올 수도 있겠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그거죠. 관세가 만약에 매겨지게 되면 이게 걱정인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 시민으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내가 쓰던 게 있는데 관세 때문에 가격이 10%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쓰던 거 안 쓸까요? 혹시 앵커님이시라면은 쓰는 올리브가 젊은데 거기서 딱 가서 봤더니 가격들이 다 10%씩 올랐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근데 내가 쓰던 브랜드가 있는데 그거를 안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걸 대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거라도 더 주고 사겠습니까? 쓰긴 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표정으로 들어가시겠죠? 인상 팍 쓰면서 왜 이렇게 올랐어?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가성비 쪽에서는 아직 갖고 있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 말고 더 싼 걸 산다든가 아니면 내 피부 또 발랐는데 발진 나면 어떻게 해요? 그죠. 확인이 안 된 것들도 더 싸다고 사기도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관세에 대한 우려들은 지금 물론 다 올라가는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어떤 Q의 확대는 조금 줄일지 몰라도 어떤 선호가 바뀌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그래도 가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거는 환율 효과죠. 지금 또 환율 효과까지 가세되게 되면 이게 좀 상쇄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실도 있고 득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그렇게 좀 크게 모멘텀이 바뀌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봤었을 때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외국인 관광객 들어오시는 분들 이제 분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 찾아주시니까 예, 지금 바쁘시죠? 올리브영 젊은 올리브 가서 막 쇼핑하느라고 그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역시나 분위기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대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선별 접근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쪽은 한번 바라볼 만하다 모아주신 종목이 있습니다. 후보 종목 볼게요. 펌텍코리아와 제닉 이쪽으로 좀 주목하시네요. 네, 펌텍 코리아는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이제 인디 브랜드 쪽에서 강력한 또 용기. 네, 힘내게 용기를 주는 회사들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1분기 영업이익이 벌써 한 23% 증가할 거라고 예고가 나온 만큼 잘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수출 호조세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지금 펌텍 코리아 또 지분을 또 가져간 외국계 쪽에서도 역시나 계속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을 계속 시도할 것이다라는 쪽인데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제닉입니다. 제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이오던스라고 하죠. 이쪽 회사로 들어가는 ODM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잘 나갑니다. 하이드로겔 마스크 쪽도 잘 나가고 있는데 또 품목이 확대되더라고요. 예, 뭐 폼 클렌징 이런 쪽들도 인기가 높대요. 그런 쪽 보게 되면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 압축으로 관심 종목 알려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보시죠. 자, 동시호가 구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양대 시장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권 배당락 1 영향도 함께 받아가는 속에서 그래도 오늘 거의 대부분의 시간 외국인은 한 방향으로 매도 우위 포지션이 나타났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 조금은 매도폭 보였었던 거 만회하려는 시도는 나타나는데요. 그 물량은 크지 않죠?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오늘 하루 참 힘들었습니다. 뉴욕 증시도 간밤에 관세에 대한 그 피로감이 쌓이면서 3대 지수가 모두 다 내려갔는데요. 그 영향을 우리 증시도 고스란히 받아가면서 오늘은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주도 업종들이 모두 밀리며 지수도 크게 낙폭을 보였습니다. 장중 저점까지 내려오긴 했었는데 일단은 마감을 앞둔 상황에서 2% 넘게 빠지던 것 대비해서는 그래도 살짝이지만 낙폭은 줄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장중에는 2,550선이 깨지기도 했었는데 마감가 체크해보면 2,557선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은 700선 이탈되면서 693선에서 문 닫았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모두 다 매도 우위를 나타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 합쳐서 1조 5천억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오늘 거래소 쪽에서도 6천억 원 넘게 매물 출회됐고요. 기관들도 500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코스닥 시장 체크해보면 이쪽에서도 외국인들은 1,000억 원 넘게 물량을 던졌고요. 기관은 소폭이지만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양시장에서는 개인들만이 사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오늘 지수와 수급 현황 체크해봤고요.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움직임 확인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보시는 것처럼 파란불을 가득 띠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간밤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내려가다 보니 오늘 반도체, IT 투톱을 비롯해서 소부장까지 모두 다 쉬어갔습니다. 그나마 삼성전자가 최근에 정말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 2% 넘게 일단 밀린 채 마감됐고요. SK하이닉스가 3% 넘게 하락했습니다. 20만 원 선 이탈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아무래도 HBM4의 설비 투자 규모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소부장까지 함께 밀렸습니다. 한미반도체도 4% 내렸고요. 리노공업과 HPSP, DB하이텍, 이수페타시스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장중에 LG 엔솔이 그래도 상승 전환 성공하나 싶었는데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간밤에 전기차 관련주들 일부 그 안에서도 테슬라는 정말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되긴 했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이쪽도 모두 다 쉬어가는 흐름 이어졌고요. 제약 바이오 쪽 확인해 보시면 선별적인 모습 확인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1% 가까이 하락했고요. 유한 양행 같은 경우에 3% 정도 내렸습니다. 타사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랭라자가 일본에서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뉴스 나왔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더 뉴스 체크해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3% 정도 하락 마감됐습니다. 오늘 휴젤이나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 같은 종목들이 그래도 1에서 2% 정도 올라가면서 미용기기는 좋은 모습 확인됐고요. 알테오젠이 그래도 0.14% 소폭 상승으로 마감된 점도 특징적으로 체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트럼프가 모든 수입산 자동차에 있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말한 부분이 아무래도 자동차 쪽의 투심을 많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 조정 이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부품주까지 함께 밀리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또 눈에 띄는 쪽을 보시면 조선해운 쪽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HD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오른 채로 마감이 됐고요. 게임 쪽에서는 크래프톤,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무려 6% 정도의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최근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쪽의 이슈를 받아가면서 AI, 전력설비 이쪽이 많이 쉬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도 HD현대일렉트릭은 소폭이지만 반등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소비 음식료 쪽 계속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삼양식품 오늘 상승불 켰고 LG생활건강과 힐러홀딩스도 오름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항공 방산주 보시면 모두 다 쉬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움직임 체크해봤고요. 거래량과 거래대금 체크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앞서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좀 버티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6만 200원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동양철관이 오늘 15% 가까이 올라갔고요. 금강공업도 10%대 강세 보여줬습니다. 이외에도 작은 종목들 자리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IT 투톱 그리고 동양철관 눈에 띄고 현대차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네이버 그리고 기아, 한화오션까지 보이는 가운데 크래프톤이 오늘 신규로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1위는 대진첨단소재 여전히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대체적으로 산불 복구 수혜주로 거론되는 종목들 자리하고 있습니다. SY나 자연과 환경 등등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펜엔터테인먼트 오늘은 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쪽 체크해 보시면 요즘 꾸준히 이름 올리고 있는 온코닉 테라퓨틱스 13%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감됐고요. 레이저 옵텍 미용기기 쪽 오늘 좋았습니다. 이외에도 알테오젠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주 마지막 거래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고요.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2600선과 700선 오늘 뭐 깨진 모습 나타났는데요. 매수의 이유가 사실 부족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수급에 있어서 또 주목할 볼만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하지 말자를 외쳐보면서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다시 여러분 용기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과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부분 눈여겨보면 좋을까? 바로 뒤에 공략 섹터 나와 있네요. 열어보겠습니다. LNG 재조명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게 원하는 건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이쪽이긴 한데 이쪽에 있어서 지금 주가 반응이 사실상 큰 것 같지는 않고 오토바이 소리가 더 크게 들리네요. 네,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방해를 하고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얘기겠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LNG 밸류체인 뭐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또 그냥 한물 테마로 끝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얘기를 하고 있는 쪽들은 화석연료, 드릴, 베이비 드릴, 이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LNG 많이 팔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관세를 왜 매기느냐? 우리 우리 무기 살래 아니면 가스 살래 선택해라. choose one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쪽에서 아마 지금 나오는 변화를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LNG 쪽들은 이제 계속 수출 터미널부터 그리고 또 그러면 시추하고 거기서 수출하고 운반하고 거기서 가지고 싸진 LNG 가지고 활용해서 발전하고 이런 밸류체인들은 계속 또 시장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쪽들을 생각해 보면서 거기 나온 종목들은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위축돼 있더라고요. 그런 게 기회일지 아니면 지금부터 더 빠질지 제가 보기에는 기회가 더 맞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큰 종목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LNG 재료 부상했을 때 끼를 굉장히 잘 보였었던 종목들 몇 개가 떠오르실 거예요. 바로 한번 김민수 대표님이 챙겨와 주신 탑픽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태광이네요. 네, 떠오르네요. 빛이 떠오르네요. 큰 광이요. 네, 이거 고스톱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태광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좀 조정받았습니다. 네네. 고점 대비해서 한 20% 가까이 좀 조정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랬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북미 LNG 터미널이 증가된다는 건 당연히 아는 사실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LNG 또 운반선 쪽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선기자재의 특성과 LNG 터미널의 특성 이 둘 다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확장세는 이어진다라고 무게를 두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회사를 봤었을 때 일단 지금 또 성광밴드, 태광 이런 종목들 다 같이 얘기 나오는 모습들이긴 한데 그래도 영업이익 올해 성장치를 보게 되면 46% 증가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역시나 성장도 감안을 할 거고 그리고 거기다 봤을 때 이 실적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게 되면 올해 선행 PR
10배 밑으로 간다라는 쪽들도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제조업이지만 제조업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ROE나 그리고 마진이 좀 낮다 그러면은 저희가 대응하기 좀 그런데 마진이 두 자릿수인데 20%대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역시나 돈 버는구나, 수익성도 괜찮구나 이렇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PBR 0.9배 수준 정도까지 되는 주가를 보면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조정이 나올 때마다 모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쪽의 LNG 섹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도 조정을 일정 부분 좀 받았기 때문에 진입을 고려한다면 어디까지 잡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분위기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 마무리가 되느냐 이게 제일 네네.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또 흔들림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만 원대 밑에서는 충분히 저점 매수가 가능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돌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2만 1,000원대가 일단은 걸립니다. 거기서 단기 1차 저항은 있겠지만 넘어가게 되면 직전 고점대 부근 들어가는 한 2만 4,000원대까지 다시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해서 목표가를 삼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7,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광입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가 되어 가는지 확인하면서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000원 라인대까지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추가 전략을 좀 받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언급을 주셨던 이수페타시스 볼게요. 이 종목이 근데 뉴스를 뜬 걸 보니까 대차장구 상위권 종목이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립니다. 네. 우려를 해야 하는 건가요, 대표님? 일단은 펀드멘탈과 실적과 관련된 부분과 아니면 또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부분 가지고 고민이 되는 상황들이죠.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대차 잔고 늘려서 공매도를 치겠다라고 하는 쪽의 흐름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특히 이제 제휴와의 배상 뭐 이런 거 이제 법정 얘기들 나올 수 있고 증자가 마무리가 안 됐다라고 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려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걸 떠나서 그래도 실적적인 측면을 본다. 그러면은 지금 MLB는 쇼트지입니다. 그런 쪽에서 여전히 쇼트지기 때문에 증자를 통해서 설비 투자 늘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돈 벌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역시나 기회는 더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흔들리게 되면은 계속 기회는 맞겠다라고 보는데 일단 또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 움직이다 보니까 박스권 하단부를 공략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펀더 입장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까지 같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말에 온도가 내려간다고 하죠. 건강 조심하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